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이걸 미 국방부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 국방부 10여 명, 그리고 미 백악관 NSC 10여 명,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10여 명,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 또 20여 명 해서 60여 명의 현직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반도 전쟁을 하면 북한이 핵을 쓴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확장 억제, 핵우산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게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전되는 상황, 그리고 첫 번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불행합니다. 이 내용을 저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또 이 내용을 우리 주류 언론들이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잘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한 시기에 발표된 미국의 보고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자,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와 미국의 싱크탱크죠, 아틀랜틱 카운슬이 합동으로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의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인 가디언 타이거 1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확전 상황과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는 제한적 분쟁으로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즉 한반도에 국한된 남북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훈련인 가디언 타이거 2의 시나리오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분쟁을 기반으로 삼았고, 이러한 분쟁은 여러 잠재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훈련에는 미 정부 관계자와 군 장교, 최고 수준의 비정부 전문가들 60여 명 이상이 참가했고, 시점은 2030년으로 삼았다. 2030년에 벌어지는 전쟁,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2차 한국전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언급해 있다시피 미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NSC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최고 수준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 군인들, 자, 그리고 비정부 전문가들 등 해서 참가를 했는데, 이 전쟁을 하려면 백악관에서 움직이는 이 팀들이 있겠죠. 최고 수준에서의 정책 결정을 하겠죠. 두 번째는 미 국방부에서 자, 어디까지 하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또 하는 거 있겠죠. 그리고 실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겠죠. 각각의 이 부서에서 12명 이상씩의 장교, 장군들이 참가했고, 그리고 비정부 전문가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 또 퇴역, 예비역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 또 10여 명씩 나누어서 10여 명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10여 명은 북한의 입장, 내가 북한이라면 이렇게 한다, 내가 중국이라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가디언 타이거 1,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 공격해서 이 한반도에 국한된 전쟁이 발생하는 가디언 타이거 1의 턴 1입니다. 자, 턴 1에 보면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 함정과 항공기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북한은 한국군에 대해 제한적인 도발을 합니다. 잠수함으로 우리 군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미사일로 항공기를 공격합니다. 서북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은 해당 공격에 국지적인 반격을 해요. 뭐 원점 타격 이런 거 하죠. 그랬더니 북한은 서울 북서쪽, 서울 북서쪽이면 이제 파주, 김포 이 지역입니다. 파주, 김포 이 지역의 한국 군사시설, 그러니까 김포에는 해병대 2사단이 있을 것이고, 파주에는 우리 육군 1사단이 있을 것이죠. 이 지역에다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파주 김포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삽니까? 한국의 민간인 대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미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핵 사용 억제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지원 임무를 시작합니다. 중국은 긴장 완화를 요구하면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군사 대위태세 강화 및 육해공 전군에 대해서 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합니다. 왜? 중국이 개입하면 자기네들도 개입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 및 대북 억제 메시지 발표를 요청합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바로 핵 보복을 할 거야 라는 확장 억제 그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또 한미연합사는 북한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연합공습을 실시합니다. 화학무기 공격 파주 김포에 했으니까 그거 이제 원점 타격해야 되죠. 그렇게 공격하고, 또 미국은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제한적인 병력을 전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이 병력을 전개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병력 전개, 이를테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 되겠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즉 석유죠. 석유 봉쇄 시도를 하지만 중국의 방해로 성과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턴 1이고, 이제 턴 2에 들어갔어요.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분산 전개를 시킵니다. 쫙 흩어버리죠. 그리고 특수작전군을 DMZ 일대 침투시키고, 그리고 드론으로 휴전선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미사일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미 드론으로 휴전선 일대 우리 GOP 지역에 공격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국경 강화 조치를 하고 제한된 지상군과 반공군,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중국군의 지상군과 중국군의 반공군을 북한 영내로 들이밉니다. 조중안보 조약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해군 및 공군을 북한 주변 증강 배치하고, 해군, 그러니까 서해 이 지역에 해군을 쫙 이제 전개시켜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왜? 북한 해군이 약하니까. 그리고 공군도 이 서해 지역에서 계속 이제 초기를 돌아서 우리 한미연합공군이 서해를 우회해서, 황해도를 우회해서 평양 타격하는 거, 자, 이런 거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본격적인 사이버전을 개시를 합니다. 중국이 사이버전 최강 아닙니까? 그동안 뭐 SK텔레콤 유심 확보를 해서 2,800만 개 확보를 해서 뭐 준비를 하는 등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전을 중국이 시작한다라는 거고, 한국은 미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국은 병력을 전개 확대하고요, 영내 군사력 증강합니다. 한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게 아니라 영내 군사력 증강, 즉 오키나와, 일본 이런 데다가 군사력을 증강하지 바로 한국으로 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방어적인 대응 사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야, 니들이 이만큼 때렸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때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만큼 때리면 딱 그만큼 때린 만큼 이렇게만 대응 사격을 하도록 지원한다. 지원한다 그 말은 지금 이제 한미연합사가 작전 지휘를 하니까 한국군에게도 그런 식으로만 대응하라 라는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인 민간인 소개 작전을 시작합니다. 왜? 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억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북한은 한국 해군 함정을 겨냥해서 저위력 전술 핵 공격합니다. 와, 이제 드디어 북한이 우리 해군 동해에서 우리 해군 군함에 대해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확장 억제 약속에 따라서, 해구산 약속에 따라서 당연히 북한에 대한 핵 보복 공격을 미국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리고 또 북한은 일본 상공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탄도미사일 일본 상공에 발사해서 일본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본을 지나치는, 태평양에 탄착시키는 이런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미 우리 해군 함대에다가 핵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제한적인 교전이 시작됩니다. 뭐 좀 이 핵 공격의 페이스가 아주 좀 빠른데,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제한적인 교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동해에서 우리 해군 함대에 핵 공격을 해버렸다. 이건 아마 우리 동해에 있는 해군 함대가 이 심포 이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전략 잠수함 기지 이런 것들을 때릴까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있는 민간인 대피 시작하고 대북 지원을 지속합니다. 한국은 이제 전면 동원을 개시합니다. 이제 데프콘 1에 들어간 거죠. 한미연합사는 대규모 재래식 전투작전 및 정밀 타격 작전을 시작합니다. 확전된 거죠. 아니 북한이 핵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핵 반격을 하지 않고 그냥 재래식 전투만 대규모로 시작하고 정밀 타격, 재래식 타격, 정밀 타격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확장 억제는 없다. 핵우산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우리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지자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행정부 셀, 내각 및 NSC인데 행정부 셀에서 12명 이상 그리고 국방부 및 군셀, 국방부와 미 합참 전체에서 또 한 12명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국방장관실 합참 및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12명 이상 그리고 주한미군에서 12명 이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 이제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내각 및 NSC에서는 뭐라고 하냐? 핵 옵션, 비핵 옵션 모두 있는데 비핵 옵션에 중점을 두라라고 공고했다. 즉 핵무기는 사용하지 말고 재래식으로만 하라 라고 내각과 NSC에는 이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대북 정밀 타격 작전을 제안하고 추가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 한 이미 북한이 우리 해군 함대를 핵무기로 격리를 시켰는데 그건 뭐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추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보복이나 김정은의 체제 종식은 없을 것이라고 북한과 중국을 설득해 안심시키라고 공고했다. 즉 확전을 막아라. 핵보복하지 마라. 이걸 국방부와 합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핵과 재래식, 복합, 총공세로 보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즉 이 내각과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주한미군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여기 보면 합참, 국방부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이 주장이 제일 우리 입장에서 나빠요. 두 번째가 이제 백악관과 NSC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에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핵과 재래식 복합 총공세로 보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주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논의는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끝났다. 한국만 핵 한 방 맞고 말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긴다? 이 결론까지는 이 한국 한반도 전쟁에서는 결론을 맺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죠. 자, 이러니까 핵 보유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두 번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확전되는 상황.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확전되는데 한반도가 또 주전장이 돼요. 보겠습니다. 가디언 타이거 2입니다. 이 페이즈 1, 턴 1은 일단 중국이 대만을 공격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지속되며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그리고 미국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 병행됩니다. 중국은 서해에 군사금지구역을 선포하고 필리핀은 미군 배치와 작전 지원을 거부합니다. 지금 뭐 필리핀이 미군에 완전히 그냥 찰싹 붙어서 뭐든지 같이 해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 전쟁이 딱 되니까 필리핀이 뜨거라 하고 필리핀은 그냥 물러나서 우린 작전 지원 안 한다 하고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서해 전역에 군사금지구역을 선포해요. 그래서 한국 해군, 한국 공군 서해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격침시키고 무조건 격추시킨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동원령을 선포하고 한국에 주한미군을 중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미국은 대중보복 사이버전을 개시하고 주한미군 항공기를 대만 방어작전으로 전환시킵니다. 한미연합사를 소집해서 데프콘 1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전면전 아닌데 북한이 동원령을 선포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총동원령 데프콘 1 전면전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일본은 중국에 반격을 했습니다. 미국을 지원합니다. 왜?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받았으니까 일본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게 턴 1이고, 턴 2에서는 중국은 한국과 북한의 영공을 침범해 주일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을 수행하고 한반도 주변에 방공자산을 전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통신 시스템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군은 지금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에 포함해서 한미일 3군 통신 시스템 사이버 공격을 개시해서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드디어 대남 국지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전, 미사일 무력 시위 실시하고 드론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후 전시체제로 전환합니다. 북한은 아까 가디언 타이거 1에서도 그렇고 이 타이거 2에서도 그렇고 드론으로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대만에서 중국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핵무장한 전투기 일본 전역에 배치하고 그러니까 F-16 또 F-35 이런데 핵 장착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일본에 쫙 배치해서 여차하면 그냥 핵 투발해버린다 라는 거죠. 주한미군은 항만 공항에서 대만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거죠. 이 한국은 놔두고. 턴 3에서는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핵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핵 태세를 강화시켰어요. 대만 및 일본에 있는 장거리 타격 자산에 대한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상공에서 한국과 미군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무자비하게 격추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북한의 정보를 취득하고 하려면은 서해에서 계속 우리 한미 정찰기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격추시켜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탄도탄 발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해상수송선단 공격을 실시하고 항공작전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수송선단들이 대만으로 가겠죠? 그걸 이제 북한이 나서서 공격해 주는 거예요. 한국은 대북 보복 공격을 실시합니다. 서해상공에서 한미연합 대중국 공중작전을 지원합니다. 일본은 최대 수준의 군사 개입을 시작합니다. 일본은 완전히 이제 전면전, 국가 총력전에 들어간 거죠. 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턴 4에서는 북한은 한국 주요 공군기지에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합니다. 드디어 북한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했어요. 북한과 한국의 그냥 한반도 이 전쟁에서는 동해에 있는 우리 해군 함대를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했는데 지금 대만 전쟁으로 확전된 이 아시아 전쟁에서는 북한이 우리 한국의 공군기지를 공격했어요. 아마도 청주기지, 서산기지, 충주기지 뭐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데 등 그리고 군산기지 있죠. 오산기지 있죠. 뭐 이 5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핵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괌 일대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게 북한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북중 조약에 의해서 가용 핵탄두를 동원해 우주 궤도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주위성 전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이 우주에다가 EMP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정찰 뭐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북한이 들어간 겁니다. 괌을 포함해 미 본토 및 호주 항구에 또 역시 탄도탄 공격합니다. 호주에도 다윈항이라든지 이 미군 기지가 있죠. 그리고 괌, 미 본토까지 탄도탄을 북한이 쏴버립니다. 미국 또는 우방, 우주자산을 공격하고 전 세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시도합니다. 대량 공습과 북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 연합지상 작전을 개시합니다. 완전 열받은 거죠. 한반도 독자 전쟁에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이런 거 안 한다라고 미국이 했는데 이제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해서 참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타이거 2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중국과 미국 주도의 연합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고 미국은 막대한 손실과 전비 지출에 따라 한국 내 주한미군 자산 반출을 고려한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대만 전쟁 개입을 억제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한미 상호 합의로 인해 주한미군의 개입과 대만에 대한 지원은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함부로 대만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니들이 노력해 해서 진짜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강압을 강화해 전쟁 준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협에 대한 무게감을 높였다. 자,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 단체들과 이재명 캠프가 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국민공회를 설립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큰일 났습니다. 한국은 대북 억제를 우선시했고 한국군은 전쟁을 앞두고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로 전환했다. 한국은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한미군 자산이 대만 전쟁에 사용되기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도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주한미군 못 나가 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았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제비어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국에 가서 미 펜타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결국은 6월 3일 한국의 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로에 선 동맹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김문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파탄난다.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이 시뮬레이션 하러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기 갔던 겁니다. 펜타곤에. 그 시뮬레이션 마치고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아까 보셨지만 북한에 대해서 핵보복, 재래식 보복, 총력으로 다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게 주한미군이에요. 그런데 먹혀들지 않았죠. 그러면 이 한반도 독자적인 전쟁인 이 타이거 1, 가디언 타이거 1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확전 상황 이게 가디언 타이거 2 그 두 개 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핵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 가디언 타이거 2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의 발목을 잡아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 정부가, 미 국방부가, 미 군인들이 한국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 것들이 모여서 저 시뮬레이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대선에서 저런 정북주의자들, 정북단체들 그리고 이렇게 브런슨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브런슨 사령관 물러가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라는 시위를 했었죠. 그들과 이재명은 협약을 체결했어요. 국민공회를 설립해서 500명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시민사회기본법에서 완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겠다. 뭐 이런 협약을 체결했어요. 한미동맹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만 처맞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생존하려면 정말 뭉쳐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분위기가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투표장에 나와서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하는 날 반드시 단 한 명이라도 갈등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표를 찍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